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이산가족 만남이 이뤄진 가운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한 실향민들은 상봉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20대 남성이 길 가던 여고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며 벽돌로 폭행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32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돼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한 실향민들도 적지 않은데요. 하루빨리 가족을 만날 기회가 열리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꿈에 그리던 혈육을 만난다는 생각에 실향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살았겠나 죽었겠나 그저 그러고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살았구나. 어떻게 컸을까. 남측 상봉단은 금강산 호텔에서 북측 가족과의 단체 상봉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연일 남과 북이 떠들썩하지만 상봉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실향민은 가슴 한켠에 진한 아쉬움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 고향 생각이 뭐 자나깨나 고향 생각인데 그 가서 그 조카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야 되지 않는 걸. 도내 실향민은 980여 명. 하지만 이번엔 한 명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봉 장면을 그저 TV로만 지켜봐야 하는 실향민들은 상봉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영상을 통한 상봉, 서신 교환만이라도 필요하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상봉 횟수와 규모를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역에서 사시는 이산가족 분들에게도 보다 많은 상봉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60% 이상이 이미 팔순을 넘어선 만큼 고령의 실향민들이 생이별의 한을 풀지 못한 채 눈을 감지 않도록 정부와 각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밤늦게 귀가하던 여고생이 난생 처음 보는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학원을 마친 여고생 2명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켜보던 20대 남성이 갑자기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남성은 이 빨간색 벽돌을 짚고 여고생들을 1.5km나 따라갔습니다. 학생들이 헤어져 각자 집으로 향하자 이 남성은 한 여고생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명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막 함을 질러 여자가 피 흘린 자국이 있고 그 신발도 여가 있고 짱돌도 그 빨간 벽돌. 지난 17일 밤 11시 반쯤 전주 덕진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는데 24살 문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은 여성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나가는 그 여학생 뒷모습을 보니까 아마 여자친구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에 따라 분노를 느끼고. 피의자는 사건 직후 달아났다가 그제 오후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여고생 왜 폭행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고생은 긴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문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재난당국은 전북 지역이 오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부터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하고 각 시군과 함께 호우와 강풍 피해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에 이어 6년 만에 전북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쏠릭은 초속 32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가진 중형급 태풍으로 전망됩니다. 지속된 폭염에도 불구하고 벼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고온이 지속됐지만 최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 알곡이 여무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예년 수준의 작황이 기대됩니다. 다만 뒤늦게 북상하는 태풍이 이번 주 한반도를 관통할 경우 벼 쓰러진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지도부를 바꾸는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은 물론 정계 개편 여부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지역 정치권에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개편 전당대회는 오는 25일 열립니다. 당 대표직을 놓고 현재 후보 3명이 한치도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돼 권리당원 ARS 투표는 22일까지,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24일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전당대회 당일에는 15,000명의 대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해 합산 결과로 당락을 가르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3명은 경제 정책과 정치적 소신 등이 뚜렷하게 갈려 향후 정치 구도는 물론 지역 발전 전략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의 정치적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호남이 다시 민주당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회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2일 당대표 선출 대회를 갖습니다. 출마 후보는 6명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 온라인 투표와 여론조사만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들은 오는 22일 전주 MBC를 비롯해 권역별로 이어지는 토론회 등에서 정책 차별화 경쟁을 벌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당 대표 선거는 지방선거 이후 예상됐던 정계 개편의 고리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이 시도될 거기 때문에 구조를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시급하다고. 민주평화당에 이어 여야 주요 정당이 잇따라 지도부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2년 뒤 총선과 지역의 정치 지형에 몰고 올 파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이번 주말인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는 송영길과 김진표, 이해찬 세 후보가 격돌합니다. 어제 전주를 방문한 송영길 후보를 이창익 기자가 뉴스룸에서 만나봤습니다. 당대표의 두 번째 도전이시죠? 네. 자, 왜 당대표직이 필요하신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평화, 경제, 통합, 젊은 민주당 송영길을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같이 찾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처럼 6.12 북미 정상회담에 한반도 평화 시대를 뒷받침할 집권여당 대표는 국제 외교 역량과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된 후보다, 송영길이. 경제는 제가 인천시장으로 부도 위기에 인천을 구했고 송도 신도시를 유령도시라 그랬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과 7년 노동운동 속에 단련진 민생과 함께하는 자세로 민생 대표가 되겠다는 것이고, 통합은 제가 호남 출신으로 지역을 통합시키고, 나이도 제가 딱 중간입니다. 세대를 통합시키고 친문 비문을 넘어서 하나의 통합 원팀 민주당을 만드는 위치에 있다. 젊은 민주당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역시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자, 당대표가 되시면 어떤 도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거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마치 죽산 조봉암 선생이 농지개혁으로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송영길이 주거혁명을 일으키겠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고,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별을 철폐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시면 2020년 총선까지 맡아 치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지지율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3명의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가 돼야 우리 민주당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부터 이미 10년 전에 국민의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복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찬, 김진표 얼굴을 세우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젊고 역동적인 송영길 얼굴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될지, 다음 총선의 호남 지역에서 어떠한 대표가 민평당과 경쟁해서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매우 어렵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꼭 지킬 수 있는 공약, 전북 도민들과 우리 도내 당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북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군산 GM 공장은 내연 기관 자동차가 아닌 차세대 전기 자동차로 새롭게 좀 바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군산 현대중공업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적인 중공업의 수요 창출이 필요하는데 제가 북방 경제를 통해서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해 그 수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요. 새만금에 관한 것은 제가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중국과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알리바바 마인 회장을 만나기로 돼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송도 신도시를 외자 투자 유치 1등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새만금의 발전 계획을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이 다음 달 초부터 처음 판매됩니다. 지역 화폐와 비슷한 성격인데 아직 홍보나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이 판매업소를 돌며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되면 손님이 늘고 수익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혜택이 많으니까 사장님 빨리 가맹점 신청해 주세요. 업소 주인은 군산조선소와 한국GM의 가동 중단 이후 고객의 발길이 뜸해졌고 영업 손실도 적지 않았다며 즉시 가입 신청을 합니다. 이 내수 시장이 좀 나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요즘 군산시 좀 불경기라고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군산시가 지역 화폐의 일종인 군산사랑 상품권을 유통시켜 지역 경제에 숨통을 트기로 했습니다. 5,000원권과 만원권 두 종류 총 300여만 장 310억 원어치를 발행해 다음 달 3일부터 판매에 나섭니다. 1인당 월 50만 원, 연 50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할인 금액은 고용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로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상품권 판매 대행을 위해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협약을 맺어 총 72개소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맹점한테는 별도 수수료가 없이 바로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입주한 소상인들이 가맹점 모집 대상이지만 전체 7,300개소 가운데 3,500개소가 가입해 가입률은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단발성 시책이 아니냐는 사업주들의 인식에다 홍보가 미흡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군산사랑 상품권이 가맹점 모집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주택 매매는 대폭 줄고 전월세 거래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 거래는 2,007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36% 감소했고 1년 전보다는 24%나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3,5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31%, 1년 전과 비교해 37% 증가해 매수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안 마이산 김치가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번 수출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진안 마이산 김치가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합니다. 마이산 김치 수출은 지난 4월 북경에서 한식 세계와 업무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3가지 종류의 김치 7톤이 납품됩니다. 부기농협은 그동안 일본과 미국 등지에 김치를 수출했습니다. 고추 수확 시기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고창군 해리복지회관에서 해풍고추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 김치 담그기, 고추 무게 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직거래 장터와 경매를 통해 품질 좋은 고추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방제가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4일까지 7개 면을 대상으로 1차 항공방제를 실시한 데 이어 모레까지 5개 읍면 1,700헥타르 면적에 대한 2차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항공방제 시 농가에서는 약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창군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종을 완료한 군민은 5,100명이며
예방접종 비용 20만 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무료 수리 봉사 활동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어제부터 한 달간 농민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 수리기사로 7개 반을 구성해 가을철 농기계 순회 봉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와 경운기, 건조기와 관리기 등 동력기계와 부속작업기며 수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일정을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 지역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군산 지역 강우량이 평년 대비 62%에 불과해 75개 소규모 저수지의 저수율이 41%까지 떨어졌으며 농작물 생육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양수장 30개소와 대형 관정 76개소를 이용해 이를 1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어제 도청에서 청소년과 장애인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행복드림 버스 사업에 써달라며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대차의 성금을 도내 30여 개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등에 보내 2천여 명에게 각종 혜택을 줄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고창군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기획 공연 한여름밤의 꿈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익산 시립예술단의 화요예술 무대가 오늘 섭리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4.19 혁명기 시절을 다룬 연극 여운이 모레부터 25일까지 전주 창작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고 여산 권갑석 선생의 제자로 구성된 여산묵연회의 회원들이 오는 31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갖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청년 작가 기획전 일환으로 이수의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을 무료로 전시합니다. 완주 군립둔산 영어도서관은 오늘 이병률 시인을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시 직장맘 고충 상담소가 오늘 중부비전센터에서 며느리 사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오늘 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국창 정정열 선생을 추모하는 제18회 익산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오는 25일과 26일 섭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심리치유와 상담,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8월 21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34도, 임실 34도, 동북권은 무주가 34도, 장수 32도, 서해안권은 군산 32도, 김제 3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